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유나는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리무진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웨딩드레스의 주름을 만지작거렸다. 갑자기 운전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차가 멈추자 문이 열리며 민지가 뛰어들었다. 유나야, 이 결혼은 사기야. 그녀가 너를 이용하는 거라고.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약혼녀, 재벌 집안의 딸인 수진이 사업 결혼을 제안한 건 명성을 지키기 위한 속임수였다니. 유나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28세 디자이너로 수진과의 만남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계산된 함정이었다. 수진은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숨기기 위해 유나를 선택한 것이었다. 유나는 그 순간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유나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았다.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유나가 안정된 삶을 살길 바랐다. 어머니는 늘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유나는 대학 시절부터 여성에게 끌리는 자신을 깨달았다. 그 감정을 숨기며 살아온 그녀에게 수진과의 만남은 운명처럼 느껴졌다. 수진은 화려한 파티에서 유나를 소개받았고 곧바로 데이트를 제안했다. 우리 결혼하자. 사업적으로도 좋을 거야.의 수진의 말에 유나는 설레었다. 수진의 집안은 대기업을 소유하고 있었고 유나의 디자인 스튜디오는 그 덕에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민지의 폭로로 모든 게 밝혀졌다. 민지는 수진의 옛 연인으로 수진이 사회의 시선 때문에 자신을 버리고 유나를 선택했다는 걸 알렸다. 유나는 리무진에서 내려 결혼식장으로 달려갔다. 하객들이 모인 홀에서 수진이 서 있었다. 아름다운 웨딩드레스 차림의 수진은 3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였다. 유나는 수진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이게 다 거짓이었어. 수진의 표정이 굳었다. 유나야, 들어. 이건 우리 둘 다에게 좋은 일이야. 하지만 유나는 이미 상처받은 마음으로 등을 돌렸다. 결혼식은 취소되었고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홀을 가득 채웠다. 유나는 집으로 돌아와 방에 틀어박혔다. 가족들의 전화가 쏟아졌지만 받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수진과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다. 그날 밤, 민지가 유나의 집을 찾아왔다. 민지는 수진의 대학 동창으로 과거 수진과 깊은 관계였다. 미안해, 유나야. 나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됐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유나는 민지를 안으로 들였다. 둘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는 수진이 가족의 압력 때문에 동성애를 숨기고 사업 결혼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수진의 아버지는 보수적인 기업인으로 딸의 성향을 알면 상속을 박탈할 거라 했다. 유나는 그 말을 듣고 분노했다. 그럼 나한테 왜 솔직히 말하지 않았어? 나도 여자를 좋아해. 유나의 고백에 민지가 놀랐다. 둘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유나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었던 여자친구를 부모님 때문에 포기한 이야기, 사회의 시선 때문에 숨겨온 감정들. 다음 날, 유나는 회사로 출근했다. 디자인 스튜디오는 수진의 투자 덕에 번창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 돈이 독이 될 터였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결혼식 취소됐대? 무슨 일 있었어? 유나는 무시하고 작업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이 산란했다. 점심시간에 수진의 전화가 왔다. 유나야, 만나서 이야기하자. 유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수진을 이해하고 싶었다. 수진도 피해자일 수 있었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정형화된 기대.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유나는 커피숍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을까? 수진을 용서할 수 있을까? 저녁에 민지가 다시 찾아왔다. 수진이 내게 편지를 보냈어. 민지가 봉투를 건넸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수진의 글씨가 보였다. 유나야,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하지만 이 결혼은 우리 둘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어. 나도 너를 좋아해. 유나는 눈물을 흘렸다. 수진의 감정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다. 민지가 유나의 어깨를 토닥였다. 생각해봐. 수진은 나를 버렸어. 너도 이용당할 뿐이야. 유나는 혼란스러웠다. 사랑과 배신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갈등했다. 그날 밤, 유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 수진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이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바꿀 터였다. 유나는 다음 날 수진의 회사로 갔다. 수진의 사무실은 고급스러웠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유나를 안았다. 유나야, 와줘서 고마워. 유나는 밀어냈다. 설명해. 왜 나를 속였어? 수진은 한숨을 쉬며 앉았다. 우리 집안은 보수적이야. 아버지가 내 성향을 알면 모든 걸 잃을 거야. 민지와의 관계는 끝났어. 너와의 결혼은 새로운 시작이었어. 유나는 믿기지 않았다. 민지가 말했어. 너 나 이용한 거라고. 수진의 눈이 커졌다. 민지가. 그 애가 왜? 대화는 점점 격렬해졌다. 수진은 민지가 복수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유나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다.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민지에게 전화했다. 수진이 내가 복수한다고 했어. 민지는 부정했다. 그건 거짓말이야. 수진이 나를 버린 거야. 유나는 머리가 아팠다. 두 사람 사이의 삼각관계가 드러나고 있었다. 유나는 자신의 감정을 돌아봤다. 수진에게 끌렸던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민지의 따뜻함도 느껴졌다.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압박했다. 가족에게 솔직히 말할 수 있을까? 유나는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여자를 좋아해. 어머니의 침묵이 길었다. 유나야, 그게 무슨 소리야? 유나는 눈물을 흘렸다. 이 고백이 가족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유나의 고백 후 가족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그런 헛소리 집어치워 라고 소리쳤고 어머니는 울면서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애원했다. 유나는 집을 나와 호텔로 피신했다. 그곳에서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유나야, 괜찮아. 민지가 안아주었다. 유나는 민지의 품에서 위안을 찾았다. 둘은 그날 밤 깊은 대화를 나눴다.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수진과 대학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지만 수진의 가족 압력으로 헤어졌다. 수진은 약해. 사회의 기대에 굴복했어. 유나는 공감했다. 자신도 비슷한 압력을 느껴왔다. 다음 날 유나는 수진을 다시 만났다. 카페에서 수진은 사과했다. 민지 때문에 미안해. 하지만 나도 피해자야. 수진은 가족의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가 동성애를 혐오하고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 이성 결혼을 강요했다. 유나는 수진의 눈물을 보았다. 그럼 왜 나를 선택했어? 수진이 대답했다. 너도 나처럼 느껴졌어. 파티에서 내 눈빛이 나와 같았어. 유나는 놀랐다. 수진도 자신의 성향을 알아챘던 것이다. 대화는 감정적으로 흘러갔다. 수진은 유나의 손을 잡았다.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유나는 주저했다. 민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유나는 혼자 시간을 가졌다. 서울의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생각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 커플은 여전히 차별받았다. 결혼은 불가능하고 가족의 반대는 필수였다. 유나는 자신의 디자인 작업을 떠올렸다. 그녀의 디자인은 자유와 개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자신은 얽매여 있었다. 그때 민지의 메시지가 왔다. 유나야, 나랑 만나자. 유나는 민지를 만났다. 레스토랑에서 민지는 제안을 했다. 수진을 떠나. 나랑 함께해. 유나는 혼란스러웠다. 민지의 눈빛이 진심이었다. 둘은 키스를 나눴다. 그 순간 유나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다음 날 수진의 아버지가 유나를 찾아왔다. 우리 딸을 왜 버렸나? 노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유나는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내가 수진의 명성을 망쳤어. 보상하라. 유나는 위협을 느꼈다. 수진의 집안은 영향력이 컸다. 그녀의 스튜디오는 투자 철회로 위기에 처했다. 동료들이 불안해했다. 유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수진에게 돌아갈까? 민지와 도망칠까? 그녀는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수진 아버지가 왔어. 민지는 화를 냈다. 그 집안은 독이야. 나랑 떠나자. 유나는 가족과 대면했다. 부모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솔직히 말했다. 저 동성애자예요. 수진과 결혼은 가짜였어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에서 나가. 어머니는 울었다. 유나는 짐을 챙겨 나왔다. 민지의 집으로 갔다. 민지가 위로했다. 괜찮아. 나랑 함께 할게. 둘의 관계는 깊어졌다. 하지만 수진의 메시지가 계속 왔다. 유나야, 포기하지 마. 유나는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이 아팠다. 한 주 후, 수진이 민지의 집을 찾아왔다. 민지야, 유나 내놔. 대치가 시작되었다. 수진은 민지를 비난했다. 내가 유나를 꼬드겼어. 민지는 반박했다. 너가 먼저 배신했잖아. 유나는 둘 사이에 끼어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수진에게 말했다. 끝내자. 나 민지랑 있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후회할 거야. 수진이 떠난 후, 유나는 민지와 안정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커졌다. 친구들이 멀어지고 온라인에서 소문이 돌았다. 유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한국에서 살아남기 힘들어. 한 사람이 말했다. 유나는 공감했다. 그녀의 디자인 작업에 이를 반영했다. 새로운 컬렉션은 자유와 사랑을 테마로 했다. 하지만 수진의 집안이 방해했다. 투자자들이 철수하고 클라이언트가 사라졌다. 유나는 파산 위기에 처했다. 민지가 도왔다. 내 돈으로 버텨보자. 하지만 민지의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다. 고난 속에서 유나와 민지의 관계는 강해졌다. 둘은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여행했다. 바다를 보며 유나는 말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할까? 민지가 미소 지었다. 좋아.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제주에서 돌아온 후 수진의 아버지가 소송을 걸었다. 명예훼손죄라는 명목이었다. 유나는 변호사를 고용해야 했다. 비용이 부담스러웠다. 민지가 말했다. 포기하지 마. 싸우자. 유나는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결혼은 가짜였어요. 수진 씨가 자신의 성향을 숨기기 위한 거였어요.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언론이 보도했다. 유나는 유명해졌다. 하지만 부정적인 댓글이 쏟아졌다. 변태들 사회를 어지럽혀 유나는 상처받았다.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되었다. 어머니만 가끔 연락했다. 유나야, 돌아와. 하지만 유나는 거절했다. 소송은 길어졌다. 유나는 매일 피곤했다. 민지가 곁을 지켰다. 우리 이겨낼 수 있어. 둘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꽃피었다. 하지만 수진이 증인으로 나섰다. 유나가 나를 속였어요. 수진의 증언에 유나는 충격받았다. 왜 그래? 법정 밖에서 유나가 물었다. 수진이 대답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유나는 배신감을 느꼈다. 수진은 자신의 명성을 위해 유나를 희생했다. 민지는 유나를 위로했다. 수진은 변했어. 우리만 믿자. 유나는 LGBT 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변호사가 무료로 맡아주었다. 소송은 유나의 승리로 끝났다. 수진의 집안은 패배했다. 하지만 유나는 상처가 컸다. 언론의 관심이 그녀를 괴롭혔다. 스튜디오는 문을 닫아야 했다.
유나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텼다. 민지와의 삶은 평범해졌다. 둘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행복해? 유나가 물었다. 민지가 키스했다. 너랑 있으면,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수진이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용서해줘. 유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가기로 했다. LGBT 모임에서 연설했다. 우리는 숨기지 말아요. 싸워요. 청중의 박수가 울렸다. 가족과의 화해가 시작되었다. 어머니가 찾아왔다. 유나야, 미안해. 이해하려 노력할게. 유나는 울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어머니의 노력으로 서서히 변했다. 유나는 민지를 가족에게 소개했다. 이 사람이 내 연인이에요. 어머니가 민지의 손을 잡았다. 잘 부탁해. 하지만 사회의 정형은 여전했다. 직장에서 차별을 겪었다. 상사가 그런 사람과 일하기 싫어라고 말했다. 유나는 사직했다. 민지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온라인 디자인 숍이었다. LGBT 테마의 제품을 팔았다. 반응은 좋았다.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받았다. 수진이 다시 나타났다. 유나야, 나도 변했어. 도와줄게. 유수진은 자신의 성향을 공개했다.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동성애자예요. 충격적인 뉴스였다. 수진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수진은 가족을 잃었지만 자유를 얻었다. 유나는 수진을 만났다. 왜 이제야? 수진이 대답했다. 내 덕분이야. 내 용기가 날 깨웠어. 유나는 민지와 상의했다. 수진을 용서할까? 민지가 말했다. 내 마음대로 해. 유나는 수진과 화해했다. 셋은 친구가 되었다. 하지만 민지와 수진 사이의 긴장감은 남아있었다. 유나는 균형을 유지하려 애썼다. 새로운 도전이 왔다. 정부의 동성 결혼 법안 논의. 유나는 시위에 참가했다. 평등을 위해 구호를 외쳤다. 민지가 함께했다. 수진도 참여했다. 셋의 우정은 강해졌다. 하지만 반대 시위자들의 폭력이 발생했다. 유나는 다쳤다. 병원에서 민지가 울었다. 미안해, 내가 지켜줄게. 회복 후, 유나는 더 강해졌다. 그녀의 이야기책이 출간되었다. 숨겨진 사랑시라는 제목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회의 인식이 조금씩 변했다. 유나는 TV에 출연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책 출간 후 유나는 유명인이 되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하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온라인 괴롭힘이 심해졌다. 죽어라 라는 메시지가 왔다. 유나는 두려웠다. 민지가 보호했다. 경호원을 고용하자 수진이 도왔다. 내 돈으로 해. 셋의 관계는 복잡해졌다. 수진이 민지에게 사과했다. 과거 미안해. 민지가 받아들였다. 이제 친구야. 유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내심 수진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었다. 민지가 눈치챘다. 유나야, 솔직해. 유나는 고백했다. 수진을 아직 좋아해. 민지는 충격받았다. 그럼 나 어때? 대치가 시작되었다. 유나는 선택해야 했다. 민지와의 안정된 삶, 수진과의 열정적인 사랑. 그녀는 시간을 가졌다. 산책하며 생각했다. 사회의 압력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가족의 지지, 친구들의 도움. 유나는 민지를 선택했다. 민지야, 너랑 있어. 수진은 받아들였다. 행복해. 하지만 수진의 아버지가 복수했다. 회사를 이용해 유나의 사업을 방해했다. 클라이언트가 사라졌다.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다. 해외 시장으로 진출했다. 성공했다.
민지와 함께 파티를 열었다. 우리 승리야.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아버지가 찾아왔다. 유나야, 미안해. 내 선택 존중할게. 유나는 포옹했다. 어머니가 민지를 초대했다. 함께 식사해요. 행복한 순간이었다. 사회 변화가 일어났다. 동성 결혼 법안이 통과되었다. 유나는 기뻤다. 민지와 결혼식을 올렸다. 수진이 축하했다. 축하해. 셋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지가 병에 걸렸다. 암 진단이었다. 유나는 절망했다. 왜 너야? 민지가 말했다. 괜찮아. 싸우자. 치료가 시작되었다. 유나는 곁을 지켰다. 수진이 도왔다. 의료비 내가 낼게. 치료 과정은 힘들었다. 민지의 머리카락이 빠졌다. 유나는 울었다.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민지가 미소 지었다. 내가 있어서 행복해. 유나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선택의 대가였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잃고 사회와 싸웠다. 이제 민지를 잃을까 봐 두려웠다. 수진이 위로했다. 민지 강해. 이겨낼 거야. 유나는 수진의 어깨에 기대었다. 옛 감정이 되살아났다. 민지가 눈치챘다. 유나야, 솔직해. 유나는 부정했다. 아니야.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민지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병원에서 유나는 기도했다. 제발 살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났다. 치료가 효과를 보였다. 민지가 회복되었다. 고마워, 유나야. 민지의 회복 후 둘은 더 강해졌다. 결혼 생활은 안정되었다. 유나는 새로운 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LGBT 권익을 위한 캠페인이었다. 수진이 참여했다. 셋의 우정은 깊어졌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드러났다. 수진의 아버지가 사과했다. 미안하다. 내들 덕에 나도 변했어. 유나는 용서했다. 가족이 재회했다. 사회는 서서히 변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LGBT를 받아들였다. 유나는 롤모델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 영화가 제작되었다. 시사회에서 유나는 연설했다. 사랑은 자유예요. 민지와 유나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해. 수진은 혼자 남아 자신의 길을 갔다. 새로운 연인을 만났다. 유나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봤다. 충격적인 결혼식부터 배신과 화해까지. 그녀는 성장했다. 사랑의 대가를 치렀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에서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선택은 옳은가?